알고와 6월 9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8일 오후 11시입니다. 10만 달러는 락바텀인가요? 알트코인 인기가 예전만 못한 이유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10만 달러는 락바텀 느낌입니다. 사실 하락하면서 10만 372달러 바이낸스 기준으로 찍었거든요. 하지만 그를 바로 V자 반등에 성공해서요. 현재는 10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측면에서만 보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ETF 자금 유입이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비트 가격 부진의 이유는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입니다.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싸움 총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가 BBB 법안을 하원 통과시켰습니다. 이 세금 대규모 감세 법안입니다.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데 별로 머스크 입장에서는 뷰티풀한 것 같지 않습니다. X에다가 법안에 대해서 역겹고 추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머스크가 이렇게 크게 반발할까를 보자면요. 이 법안에는 기존에 32년까지던 전기차 세액공제를 25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줄이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은행에서는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뭐 10몇억 달러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를 비판했습니다. 독일 총리와의 회담 중에 머스크를 공개 비판했는데요. 왜 독일 총리와 회담하고 있는데 머스크 얘기가 나왔는지, 아무튼 이게 트럼프식 화법이겠죠. 일론과 좋은 관계였지만 이젠 모르겠다. 그에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 실망스럽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니까 머스크가 또 열이 받아서 X에다가 트럼프를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내 지원이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은혜를 모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후보 시절에 연설하는데 왜 머스크가 팔짝팔짝 튀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장면 보셨죠? 이 머스크 입장에선 트럼프에 대해서 직접 유세장에 나가서 찬조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대규모 정치 자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트럼프가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열이 받았습니다. 이분 표현은 이제 빡쳐서라는 표현 썼는데 정말 열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트루스 소셜에다가 돈을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거다. 일론은 미친놈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야말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끝판왕을 던진 건데요.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을 흔들었던 앱스타인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앱스타인이라는 백만전자가 미성년 소녀들을 섬에 가두고 성착취한 사건입니다. 이 파일에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법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고객이죠. 미성년 소녀들을 착취한 이 고객들에는 정말 미국의 경제계, 재계, 그리고 정계 인사들을 망라한 굉장한 유명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때는 빌 게이츠도 이 파일에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파일에 머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머스크 입장은 변호사와 이미 다 얘기가 됐다. 자기 이름 없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머스크는 이런 루머를 X에다가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테슬라도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테슬라 폭락한 건 이해가 가겠어요. 왜?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야 뭔가 보조금 안 줄 거야 라고 나오니까 테슬라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왜 떨어진 걸까요?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 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보자면요. 머스크는 그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코인의 친크립토 인사 진영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양쪽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트럼프도 친코인 정책을 취했고요. 그런데 둘이 갈라서니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정책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시장은 항상 핑계를 찾는다라고 링컨 트레이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은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왜 떨어졌을까? 이걸 트럼프와 머스크라고 모두 하락 이유를 이 둘 간의 싸움을 드는데 M7, 매그니피센트 7, 거대 기술 기업 7개의 주가를 보자면 사실 테슬라만 14% 넘게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저냥 비슷했습니다. 사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운다는 건 M7 주식과 관계가 없죠. 코인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비트코인 하락의 이유일까라고 하면 결국 시장은 항상 핑계를 찾는다라는 거고요. 그간 비트코인이 증시 대비해서 훨씬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조정의 빌미를 찾아서 그냥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진 거다라고 인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이 링컨 트레이딩이라는 분의 그 생각이고요. 저도 이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기 때문에 이 게시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이후 상황을 보자면요. 머스크가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요 게시글이요. 그 앱스타인 관련된 트럼프와 앱스타인 파일이 뭔가 있다라고 게시글을 올렸고요. 이에 대해서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글을 나중을 위해 남겨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X에 가시면요. 일론 머스크 계정에서 이 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월터 블럼버그라는 단신 뉴스를 속보처럼 전하는 이 계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머스크가 트럼프와 앱스타인을 연결한 게시물을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남겨두라고 해놓고 삭제를 한 거죠. 이거 머스크가 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야,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나갔네 싶은 거죠. 그래도 트럼프에 대한 불만 여전합니다. 트럼프 관세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일으킬 거다. 미국이 파산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이번에 BBB 법안,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한 여전한 반감을 표현했고요. 하지만 나발이라는 쓴 사람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뭔가 화해 가능성은 열어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 사람이 앨런의 입장은 원칙적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실용적입니다. 기술은 현재를 위해 공화당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기술이죠. 현재를 위해 지금 현재 뭐 돈을 충분히 벌기보다는 투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공화당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공화당은 미래를 위해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화당이 희망하는 마아가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세를 철회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러면서 이걸 리트윗하면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화해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M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경고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요. 이거 상원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BBB 법안이요. 요거 만약에 머스크 너 민주당 쪽을 지원을 해가지고 요거 통과 못 시키게 만들 거야? 그러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라고 경고한 거죠. 그러면서 MBC 기자가 물었죠. 머스크 관계가 끝난 겁니까? 라고 했더니 트럼프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경계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는데요. 화해 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트럼프와 머스크의 싸움 때문에 약간 잊혀진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위중 관세 협상 다행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9일 런던에서 열립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슨 그리미어 USTR 대표 모두 3자가 모두 참여해서요. 협상을 하는데 제발 잘 해결돼서요.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 안겨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오선의 미국 증시 라이브 X 계정에서 갖고 와봤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뭐 별거 없고요.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5월 CPI 상승률이 나옵니다. 인플레가 좀 안정적이어야지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테니까 지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EI 원유 재고 지표도 나옵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죠. 유가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아울러 목요일 오후 30분에는 역시나 인플레이션 지표로 알아볼 수 있는 PPI 상승률이 나옵니다. 요건 PPI는 사실상 CPI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인플레에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요것도 좀 안정적일 바라고요. 9시 30분엔 역시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옵니다. 미국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뭐 적당히 나와주고 인플레는 좀 안정적이라서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만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파월 의장은 매일 말하잖아요. 그 데이터 디펜던트 할 때 그 데이터가 낮출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좀 나와주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 6월 10일 화요일 장 종료 후에 5시에 게임스탑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 때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재무 계획을 내놓을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으로 입증한 건 10만 달러가 락바텀이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강력한 신뢰입니다. 이 락바텀을 넘어서요. 신고가를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투자자의 작은 바람이고요. 사실 비트코인은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오를 거거든요. 문제는 알트코인이죠. 요즘 알트코인 인기가 예전만 못한 이유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속가능한 알고라를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알트코인 인기가 예전만 못한 이유 뭘까요? 알아보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23년부터 오르기만 했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거쳐도 결국 올랐고요. 현재는 65%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만 볼까요? 22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 도미넌스가 오히려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알트가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겪었습니다. 현재 65% 도미넌스 안팎을 유지하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5천 달러 선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일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떨어졌지만 알트코인은 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보여드린 요 도표인데요. 이게 패스트 알트 시즌, 알트 시즌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이더리움 오르고 그 다음에 라지캡 오르고 그 다음에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머니 플로우입니다. 비트코인에서 나온 돈이 이더리움으로 가야 하고요. 이더리움에 나온 돈이 라지캡으로 흘러야죠. 근데 이 머니 플로우가 지금 끊겼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알트 시즌이 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그 밖에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상승 자금이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왜 알트 시즌이 안 오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비트를 투자하는 돈이 이더리움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은 비트를 투자하는 돈이 ETF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만 투자해요. 이더리움으로 안 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알트코인 프록시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알트코인과 비슷하게 여기서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10배, 100배 상승이 기대되는 그만큼 대박을 기대해 볼 만한 알트코인 말고 그와 비스무리한 주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알트 시장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접근하지 않던 투자자들이 대박을 노리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코인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코인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내야지. 라면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시장에서도 알트코인 프록시 주식을 통해 대박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비트코인 재무 전략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겠다라고 선언한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스트래터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 기업의 상징이죠. 자, 20년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살짝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24년 들어서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할 때 이 주가 보시겠어요? 이때 처음 재무 전략 발표할 때 20달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370달러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은 사실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거의 알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1 캐피털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로 있고요. 요게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스펙과 그 소프트뱅크, 비트 파이넥스, 테더 등이 투자한 21 캐피탈과 이제 합병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배 그래프입니다. 요때 합병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죠. 합병 발표 전에는 1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다가 급등해가지고 직후에는 50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4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스트래터지 주가를 보자면 20년대 요때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발표했을 때와 지금 가격 보자면 10배 넘게 올랐죠. 15배 올랐나? 지금 겨우 1년도 안 됐습니다. 분기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 됐으니까 스트래터지, 제2의 스트래터지 되는 거야? 스트래터지 그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요 21 캐피탈, 이 셉 주식 투자로 알트코인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플래시스입니다. 일본판 스트래터지예요. 요건 사실 스트래터지보다도 더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24년 4월부터 비트 매수를 선언했어요. 요때 4월, 요때부터. 이때 주가가 10달러 했을까 말까? 지금 현재 1441달러입니다. 와, 이러 정도 수준이면 사실 알트코인 투자할 필요 없죠. 메타플랜이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프록시 주식이 너무 많아요. 굳이 코인 시장까지 와서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알트코인과 비스무리한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인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전만 못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도 한국판 스트래터지를 꿈꾸는 비트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가 어쨌든 간에 그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한 요때 1,5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4,000원 넘었으니까 2배 넘게 올랐죠. 이 비트맥스가 과연 한국판 스트래터지가 될 수 있을지 관련해서는 비트맥스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화요일 라이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일단 우리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기업들 보자면요. 아까 스트래터지 사례에서 봤듯이 일단 그러면 스트래터지 좀 성공하는 거야? 라면서 발표하는 순간
일단 주가는 급등합니다. 최근 사례인데요. 로케이트 테크놀로지스라는 호주 상장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발표하니까 이날 45% 이게 올랐어요. 구체적인 매수 규모 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투자할 거야 라고 발표하니까 이날만 45% 올랐습니다. 더 블록체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 3월 말에 우리 비트코인을 매수했어. 그리고 5월 초에 우리 앞으로 34년까지 26만 비트코인을 매집할 거야. 26만 개. 대단합니다. 포부가 큽니다. 라고 계획을,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본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3월 달에 발표했을 때 뭐 주가가 그냥저냥 그랬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초에 발표했을 때 보면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죠. 약 1달러이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코인보다 나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꼭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긴 시기로 해서 봤을 때요, 주가가 뭐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발주자 프리미엄이 있었죠. 그런데 뒤따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NYSE 아메리카 상장사 CULR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 이사회가 12월 4일 날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할게 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당일내 주가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후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상승했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1달러이던 주가가 5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급등을 한 거죠. 하지만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점점 주가는 떨어져서 현재는 그 매수를 발표하던 우리 앞으로 투자할게 라고 발표하던 그 시점까지 다시 회귀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 매수를 발표하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 비트 재무 전략을 영리하게 실행하거나 비트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성공할 경우에는 주가가 스트래터지처럼 쭉 우상향하는 거고요. 어쨌든 알트코인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올리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알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서클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게요. 일단 서클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IPO를 신청을 했고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식 발행수를 2,400만 주에서 3,200만 주로 확대했습니다. 청약을 받았는데 25배의 초과 청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31달러에 11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하자마자 그날 83.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00달러를 초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올랐습니다. 6일에도 주가가 올라가지고요. 6일 종가가 10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왜? 서클이 사실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이거든요. 야,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공모가 31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107달러예요.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프록시 주식의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들어오는 투자금의 단위가 다릅니다. 기관 자금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아크 인베스트가 서클 상장 첫날에 450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 뭐 아크 같은 곳들이 이거 코인 관련 기업이네. 코인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서클의 사례를 보니까 이 ICO 광풍이 IPO 광풍을 만들 시작점이다라고 했어요. 17년에 ICO 광풍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코인이었어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었죠. 그런데 이 코인이 아니라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퍼블릭 오퍼링, IPO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이 IPO 시장에는 이른바 개인 자금뿐만이 아니라 기관 자금까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광풍을 이끌 IPO가 예상되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제미니, 이게 거래소죠. 그리고 뭐 크라켄, 빅고 등등이 앞으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 2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인데스크에 나온 기사인데 블록체인닷컴이라는 곳도 이제 IPO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서클에 이미 상장을 했고 크라켄, 제미나이, 리플, 빅고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상장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판이 점점 커질 거고요. 코인 시장이 커질 거야 라고 하면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IPO를 오히려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업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과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요. 게다가 실적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알트코인이 예전보다 인기가 없는 이유,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알트코인 프록시 주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봤습니다.